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볼게요. 자, 한 달에 세후 180 벌면 저축을 얼마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돈 모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돈을 모아본 사람 많아요. 돈을 오랫동안 관리해보고 모아본 사람 아닙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좀 제목에. 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내가 얼마를 모은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이 나가냐.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200을 벌면 200을 다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데 뼈 때릴게요. 뼈 때리겠습니다. 돈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월급 얼마 벌면 얼마 정도 저축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니, 얼마 버는지 말고 얼마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얼마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모으려면.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히 월급이 많은 분들이야 뭐 여유를 두고 뭐 얼마 쓰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후 180만 원이 좀 빠듯하잖아요. 사실 뭐 작은 돈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니에요.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돈 모으기 더 빡신 이유가 월급이 작은 것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그런 어떤 기성품, 그런 트렌드를 맞추려고 기성품의 소비를 많이 해요. 남자분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기성품이 대표적으로 뷰티죠, 뷰티. 화장품. 그리고 헤어. 그리고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에 돈이 나가다 보니까 돈을 저희 박봉인데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모으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로. 일단 내가 고정적으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고정적으로 나간 돈이 뭐냐? 일단 차비. 출퇴근할 때 돈 들 거 아닙니까? 차비. 그리고 폰요금. 본가에서 생활한다고 했으니까 폰요금 나가겠죠? 네, 폰요금. 그리고 식비. 네, 이게 고정적인 겁니다. 확실한 고정적인 거죠. 요걸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그래도 내가 한 달 이제 밥 먹는 거 계산 때려보면 내가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알 수 있고, 차비도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계부를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가계부를 딱 적으면 내가 한 달에 차비 쓰는 거 얼마 나오는지 딱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고, 한 달에 내가 밥값으로 나가는 돈, 내가 공무원들은 밥을 사 먹어야 되죠.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공무원들은 밥을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 180만 원에 식대비 포함 180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밥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달에 밥을 얼마나 사 먹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뭐 구내식당에 사 먹는 건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을 모으려고 하면 구내식당을 가야겠죠. 구내식당이 상이니까. 근데 구내식당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수밖에. 미식가 되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차비, 폰요금, 식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알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계부를 적으면 내가 한 달에 누계를 얼마나 나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 차비는 줄일 수 없어요. 차비는 카드로 결제. 이 카드로 충전하면 요금 싼 거 알고 계시죠? 하루님. 카드 충전해 쓰세요. 무조건. 그거 싸게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 서울에서 이제 서울인지 저분이 지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카드 써요. 현금 내지 마시고요. 카드를 결제하시고, 그리고 폰요금은 최대한 할인받는 걸로. 좀 싼 요금을 쓰고 싼 걸로 추고, 식비는 되도록이면 구내식당. 이렇게 하면 차비 좀 약간 줄일 수 있고, 폰요금도 좀 줄일 수 있고, 식비도 좀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월급이 작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구내식당 너무 맛없는데 하루 뭐 며칠 정도는 뭐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밥을 이렇게 구내식당에 먹을 수 있지만 왜 계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같이 나가서 먹자 하면 또 나가서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구내식당에서 해결.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달 적어봐요. 한 달 가계부를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적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어요. 웬만하면 가계부는 어플보다는 수기로 적는 게 낫습니다. 수기로 적으세요. 수기로. 손으로 적어서 일단 이 고정적으로 나온 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식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고정적으로 나간 돈이 딱 이만큼 나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을 뺀 나머지를 모으는 거예요. 적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 지출, 자 차비, 폰 요금, 식비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파악한 다음 이제 나머지 남는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일단 저분이 자취하는 분은 아니에요. 자취하는 분 아니니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돼. 고정비는. 부모님을 같이 사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식비가 좀 줄어드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자취했으면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돈. 내가 써야 돼, 용돈. 용돈 있어야겠죠. 용돈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돈을 지독하게 모으려면 용돈 뭐 이게 정말 최저라고 살 텐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울하니까 용돈 정도. 용돈. 내가 이용할 용돈. 금액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도 있어야 되죠. 보험. 보험도 하나 드시고. 보험은 실비만 하나 있으면 되겠네. 실비 하나 있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보험은 딱 실비 하나. 그 다음에 용돈. 내가 한 달에 쓸 용돈. 딱 요 정도만 딱 정해서 이 용돈 안에서 한 달에 해결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고 나머지 돈은 모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얼마나 모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일 수 있어요. 안 모으면 필요 없어. 뭐 젊은데 무슨 안 모으면. 실비만 있으면 돼. 실비만. 자, 지정한 후 나머지 돈은 적금. 그러면 아까 고정비에 요 보험료도 포함되겠네요. 보험도 지원 넣읍시다. 실비보험. 요렇게 하면 되겠네. 간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죠? 제가 노량진 강사보다 낫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비 나가는 걸 정확하게 한 달 딱 재고, 그럼 월급에서 빼면 되잖아. 내가 나오는 월급에서 딱 빼고 나서 용돈 얼마 나갈지 딱 하고, 그 다음 돈을 모으면 돼요. 그 다음 돈을 모을 때도 요즘에 적금 상품 잘 돼 있습니다. 적금 상품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 은행 금리 세니까, 뭐, 나눠서 뭐, 한 두세 군데 뭐, 통장 만들어 내시던가, 아니면 한 군데 뭐, 몰빵하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돈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을 수 있어요. 홈트만 충실할 게 아니라, 돈 모으는 거 충실하세요. 너무 홈트에 충실한 나머지, 돈 모으는 거 뒤처지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얼핏 들은 건데, 요즘 신입 공무원들이 돈을 안 모으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차피 1, 2년 차는, 감사하시면 돈에도 좀 해주면 좋고, 1, 2년 차인데 어차피 월급이 안 되니까, 안 모으고 그냥, 쓸 거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근데 처음부터 안 모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암 많이 걸린다고요? 글쎄요. 아무튼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남자분들 들으셔야 돼. 이렇게만 하면 돈 모여.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이기고,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을 때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자취할 때는.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돈 모을 수 있어. 돈 모으기 가장 좋은 게 자가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자취할 때죠. 자취할 때. 자취할 때 이제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월급이 작다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월급이 작아서 돈 못 모은다는 건 핑계입니다. 핑계. 그리고 하느님한테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여자분들 돈을 모아야 돼. 월급이 적어도 모아야 됩니다. 특히 그런 화장품이나 어떤 사치품에 돈 쓰지 마요. 어차피 공무원이면 꾸미지도 못해. 공무원들은요, 화사하게 입지도 못하고 염색도 못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그 조직을 가보시면 옷을 다 무채색을 입고 있어요. 예. 뭐 꾸미는 거 못 입습니다. 꾸미는 못 입고요. 뭐 알록달록한 것도 못 입습니다. 예. 힐도 못 신고요. 뭐 출근하는 거 보면 아시겠네요. 뭐 이건 뭐 조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눈에 띄는 의상을 잘 안 입어요. 그러면 뭐 굳이 비싼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그냥 이제 보세 같은 거 아니면 좀 뭐 저렴한 거, 그 이제 가누고 기기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예, 뭐 그런 것만 입고 다니면 됩니다. 누구한테 막 염색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노란색 이런 염색 못 하는 거죠. 뭐 밝은 갈색 이런 가능하겠지. 아무래도 그런 거죠. 공무원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뭐 튀는 행동하면 제복 안 줍니다. 예. 일반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사복이에요, 사복. 예, 사복입니다. 일반 관공, 동사무소 안 가봤어요? 아니, 주민센터 구청 안 가봤어요, 정강님? 아니, 제복 입고 일하시는 분들은 교정하고 소방이죠. 무슨 일반인정 공무원이 제복을 줍니까? 제복 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옷과 굽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적당히 꾸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남들한테 이제 뭐 불쾌감 안 줄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화장품이나 어떤 그런 이제 헤어 같은 거에 좀 돈 지출을 좀 많이 줄이시고, 적당히만 하시면 돼요, 적당히만. 예.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을 좀 이제 처음 벌 때 이제 좀 모아야 나중에 돈 모으기 쉽지. 지금 돈 쓰고 나중에 모아야지 하면 돈 못 모읍니다. 예, 돈 못 모아요. 뭐 나중에 누구 이제 남자분 만나서 결혼하시려고 하면 돈 있어야죠. 남자분들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뭐 결혼하고 그렇지도 않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공무원 되고 나서도 돈 관리 못 해가지고 많이 못 모은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든 좀 절제하면서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플랜이 짜가지고 잘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삽니다. 모아야. 뭐 공무원이라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뭐 안 잘리는 거지. 그렇다고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 아니에요. 그런 직업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홈트보다는 돈 관리에 집중한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돈 얼마 버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냐, 얼마나 내가 돈을 쓰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못 모으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좀 자기가 좀 잘 나간다, 돈 좀 번다 생각하니까 막 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려워져서 힘들게 사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벌 때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방세도 있겠지. 방세, 뭐 공과금, 그리고 내가 이제 밥을 먹는 데 쓰는 식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모을 수 있고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뭐 달에 월급 얼마 버는데 얼마 모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항상 생각해봐.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도 일종의 뭔가 전략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돼. 그럼 빌드가 있어야 되잖아. 빌드. 이거랑 똑같은 거야. 테란으로 적을 어떻게 이기나요?
아니, 이기려면 빌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벼락 짓고, 몇 서플 짓고, 마린 몇 개 뽑으면 메딕 언제 뽑고, 언제 치고 나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전략 운용이 없는데 어떻게, 뭐, 적군을 이겼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모으겠다 마음먹으면, 내가 달에 그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까지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